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의 운명을 깍 가를 그런 결정적인 한 주가 시작됐거든요. 과연 산타랠리가 올지 아니면 연말에 폭락장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정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따뜻한 연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운명이 걸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뭐랄까, 한 편의 추리극을 보는 것처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 세 가지를 하나씩 추적해 볼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사실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건 시장에서는 거의 90% 넘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엄청난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 바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점도표라는 건데요. 연준의 진짜 속마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모든 단서가 바로 여기에 이 점도표 안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점도표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비유를 들으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너희는 다트를 던지지만 나는 연준 위원들의 다트를 연구한다. 와, 이거 진짜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재미로 다트 게임할 때 우리는 연준 위원 한 명 한 명이 어디에 점을 찍는지 그 다트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다트 게임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한번 보시죠. 연준 위원들이 각자 익명으로 내년 금리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하면서 점을 딱 찍습니다. 그럼 분석가들은 그 점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보고 그 중간값을 찾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연준의 집단적인 생각이 뭔지, 특히 내년에 금리를 몇 번이나 더 내릴 생각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점도표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중간값이 2번 이상 인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내년에도 계속 금리 내릴게 하는 확실한 청신호죠. 근데 만약에 중간값이 딱 한 번만 인하를 가리킨다?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사실상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보자 이거거든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바로 그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설령 중간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2번 이하로 잘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위원들끼리 의견이 얼마나 쫙 갈렸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점들이 막 위아래로 넓게 퍼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찌어찌 중간값은 2번 인하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4번 내려야 돼. 다른 사람은 아니야, 동결해야 돼. 이렇게 의견이 극과 극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년에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가 지금처럼 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불확실성의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단서인 연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잠시 나와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죠. 바로 AI. 이 AI 기업들의 실적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딱 두 회사를 주목하면 됩니다. 바로 오라클과 브로드컴인데요. 이 두 회사가 AI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쪽 오라클은 AI? 이거 혹시 거품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대한 시연대가 될 거고요. 다른 한쪽 브로드컴은 아니야. AI 생태계는 아주 건강하게 크고 있어. 라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라클부터 볼까요? 지금 시장은 오라클을 향해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AI에 돈 엄청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 거야? 이거죠. 투자가 진짜 돈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였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리트머스 시험지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5%.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오라클의 신용부도 스와프, 줄여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망할 것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이 회사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1.25%라는 수치가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무려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시장이 오라클의 재무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브로드컴은 완전히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금 구글이랑 손잡고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AI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이 아주 잘 나온다. 그럼 이건 AI 시장이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생태계 전체가 아주 건강하게 또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좀 돌려서요. 미국의 평범한 소비자들, 그 사람들의 지갑 사정을 한번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들여다보냐고요? 바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기업이죠.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코스트코 실적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아,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구나, 아니면 닫는구나. 소비 심리가 어떤지를 가장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코스트코 실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첫 번째 단서였던 연준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코스트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즉 소비가 줄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면 어떨까요? 그럼 바로 경기 침체 걱정이 커지겠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다음 점도표를 찍을 때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단서들이 결국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서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연준의 점도표에 담긴 메시지, 그리고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보여줄 AI 산업의 진짜 모습, 마지막으로 코스트코를 통해 엿볼 소비자의 심리까지. 이번 한 주 시장의 운명은 바로 이 세 가지 신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산타랠리를 향해 달려갈까요? 아니면 차가운 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시장의 드라마를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